올해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또 조만간에 7차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우리의 탱크, 자주포 등 K방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무기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선 국제 정세와 함께 K방산의 현주소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첫 질문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무기들 중에 나를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어떤 무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무기 체계가 뭐 수만 가지가 되는데요. 네. 저는 뭐 개인 화기, 그러니까 군인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화기. 그다음에 굳이 더 한 가지를 더 들라고 하면 미사일을 좋아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미사일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살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목표물만 타격하기 때문에 그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맞춤형 대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 소총과 미사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네.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좀 군사나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지 어떤 마음으로 육사에 들어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전혀 어릴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희 삼촌이 육사 8기생이에요. 네. 그래서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함흥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네네. 전사할 당시에는 육군 중이었고요. 지금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육군 대위로 이제 안장이 되어 계시죠. 예. 그 삼촌의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큰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는 삼촌의 뜻을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점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점지가 돼서 네네. 그때부터 사관학교 그냥 가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 그냥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야 된다 생각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의무감.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사관학교를 가면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또 교육도 시켜주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고 싶었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죠. 예. 근데 육군사관학교라는 꿈을 이루신 다음에 돌연 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궁금한 게 네. 군사학과 이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이제 임관을 하고 나서요. 네. 거기 소령 때 미국 그 주의참모대학 CGSC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육군 소령들 800명, 그다음에 해공군 해병대 소령 100명, 그리고 외국군 100명. 저도 이제 외국군 장교 중에 한 명으로 네. 1000분의 1의 학생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 국방 정책하고 군사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전에 내가 좀 많이 몰랐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쪽 분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 전공을 정치학으로 전공을 택해서 계속해서 네.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예.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누구나 어느 순간 좀 힘들었던 때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걷다가 지금도 학자가 되시기까지 네. 물론 인생의 굴곡, 힘든 시기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네. 듭니다. 야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만둬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네. 제가 이제 진급을 못 하게 되고 바깥으로 이제 나올 거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죠, 우리 네.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견 기업인데 그쪽에서는 비서실장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기업이죠. 거기서 무슨 뭘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뭘 하나를
몽장 맡아가지고 좀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방산업체에서도 연락이 이게 한 두세 달 사이에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내가 이제 정말 옷을 벗고 이렇게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세 개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는 이제 사관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국가와 또 군가 뭔가를 이제 그쪽 방향으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 학위를 받고 난 뒤에 뭐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로 채용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학자의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 학자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오늘 이 OBS에 가겠어요. 네. 네.